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원 조선대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학 측은 강 총장을 인정하지 않고 새 총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놓고 남구와 자산관리공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이 남구에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비던전 1호기 사고는 법규 위반으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조선대학교가 총장 문제로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 대학에 총장이 2명인 이상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조선대 강동원 총장이 해임된 지 석 달 만에 직무 대리가 쓰고 있는 총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 앞에서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만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결재 등의 권한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에 불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후임 총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금처럼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는 강동원 총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직을 대행하는 홍성금 직무대리 두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총장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구성원 사이의 편가르기 등 대학 내 혼란과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자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등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5개 자치구의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를 공개해 분양가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맑은 데다가 강한 햇살이 기온을 높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높겠고 이 밖에 전남 지역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날이 맑은 만큼 자외선 지수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지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우리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장마는 잠시 주춤했다가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놓고 남구청과 캠코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남구청에게 잘못이 있다며 이 개발비를 상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남구청 1층 쇼핑몰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 2층도 커피숍을 제외한 모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실이 급속도로 증가해 남구청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사이에 남아있는 매장은 이제 8곳밖에 없습니다. 캠코에서 이거 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반 개인이 이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서 우리 매장을 들어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들어와요. 거의 하루 일당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남구청사에 상가 공실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3년 남구청이 오래된 건물을 301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사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관리공사가 우선 내고 대신 상가를 임대내줘 그 수익금으로 비용을 대체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간 첫 해부터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는 등 임대 수익이 저조했습니다. 남구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몰 입점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만 추가됐고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누적된 청사 개발비 책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남구청의 요청으로 감사를 벌여 남구청이 위탁개발 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남구 재산운영 담당 직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임구청장과 상급자들도 사업 구조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 A씨 등 4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전임구청장의 가호는 향후 공직 임용과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사 개발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개발비를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구청은 감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발비 책임과 관련한 부분은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첨단에 들어서는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한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롯데자산개발이 건물 진출입로 개선 내용 등 5가지 보완사항이 담긴 시설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롯데자산개발은 광산구 쌍암동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광주 산하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 이사는 통신팀의 윤필용 대리, 신호팀의 박철환 과장 2명으로 이들은 직원들이 참여한 선거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광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무자격자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겼고 열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 후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급증해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한빛원전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자격 없는 정비 직원이 감독자 지시도 없이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열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돼 있는 운영기술 지침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 10시간 만에야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기본 기록지를 다 살펴보니까 열출력이 18% 이상 올라간 계측 기록이 있었던 것을 캔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안법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어봉 조작 등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중요 시험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어봉 조작에 따른 열출력 변화를 예측하는 민감도 조사를 원자로를 처음 기동시키는 직원이 맡았지만 사전에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 현장을 찾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한빛원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원안위를 비판하고 이른바 셀프 조사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원안위의 직무유기, 은폐, 각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기 아니냐. 이 셀프 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원안위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와 제어봉 설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시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고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과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이 반영된 건축 설계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LED 조명 사용 확대와 단열 성능 향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적용받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환경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서왔던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환경의 지킴이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최지현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989년 광주환경공예연구회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운동, 생태, 뭐 이런 환경이란 단어가 좀 생경했을 때였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개발 독재 시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 문제로 인한 지역민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이 주축으로 해서 환경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3년에 전국 연합 조직인 환경운동연합이 재창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으로 저희도 대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주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100명이었던 회원이 1,700명으로 늘어났고 또 지역 현안, 네. 환경 현안 그리고 환경 정책들을 견인하는 그런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성과적인 부분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 굵직한 환경 현안을 많은 시민들 그리고 각계와 함께 연대해서 만들었던 성과들인데요. 먼저 저희가 창립 초기에 우리 전남 지역에 30기의 핵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영광에 6기가 지금 가동 중인데 지금 안정성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남에 30기라는 건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을 10여 년 가까이 이런 우리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각계와 함께 싸워서 김대중 정부에 철회시켰던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폐선 부지, 폐선 철도 부지를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지역민들, 뭐 환경운동연합뿐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 그리고 네. 행정 이렇게 각계와 함께 협력을 해서 도심 폐선 철도를 푸른길 공원으로 해서 지역민의 쉼터가 된 공간 뭐 이런 마련 등이 있습니다. 네,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환경 정책을 견인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 합의의 어떤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의 필요,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런 환경 정책들이 후퇴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4대강,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는데요. 네. 또 환경단체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들을 뭐 영산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또 이런 앞으로의 이런 환경적인 대안 부분을 이런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역시도 많은 시민들 그리고 각계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영산강을 지키고 또 결과적으로는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성과들이 또 다시 성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30년 활동 백서를 발간을 해서 첫 손을 보이는 날입니다. 네. 환경 시민운동의 태동기에서부터 이런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여러 성과들 또 그리고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선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연합의 30년을 성찰을 하고 또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가져가고 어떤 활동할 것인가 이런 소개를 하고 또 환경센터 건립에 대한 목표도 내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이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지역의 발전, 성장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많은 의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의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의제로 또 함께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 참여가 굉장한 소중한 자산이고 또 필요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 네. 또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또 저희가 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앞으로의 발걸음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바뀐 음주 단속 기준을 적용해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새 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2달 동안 유흥가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오는 28일까지 경찰서 앞에서 출근 시간 숙취 운전을 단속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월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지 넉 달 만에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단체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인원 재배치와 전환 배치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테랑과 신인들의 고른 활약으로 강팀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통한의 끝내기로 올 시즌 5연패를 당한 뒤 다시 만난 LG 트윈스.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기 위해 최원준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우익수 뛰입니다. 몸을 날리면서 이 타구를 잡습니다. 9회 말 투아웃 2루 상황에서는 김선빈 선수가 몸을 던져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기아 선수들이 첫 승을 하겠다, 그리고 연패를 끊겠다는 열정을 모은 그런 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승은 어려웠지만 그 다음은 쉬웠습니다. 18안타를 몰아치며 7대0 완승. 이로써 기아는 SK와 LG 두 강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이어가며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2승을 책임졌고 최용우 선수는 홈런 2방으로 상대 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경기에서 5안타 기록을 세운 기아의 샛별 박찬호 선수를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6위 삼성을 반경기 차로 따라잡은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KT를 원정에서 차례로 만납니다. 두 팀에게 상대 전적에서 밀려있고 그동안 홈보다는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낮았지만 상승세를 탄 만큼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반환점을 둔 상황에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며 5강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기아 타이거즈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제전자예술 심포지엄과 액트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에 개막한 가운데 어제 저녁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열린 개막 공연에서는 담양의 주겹 청주 설화를 바탕으로 소리와 무용, 드론이 함께 어우러진 퍼포먼스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고 액트 쇼케이스는 8월 4일까지 문화창조원에서 진행됩니다. 모내기를 마친 남도 들녘의 병해충이 심각합니다. 월동을 마친 먹노린재가 창궐하면서 특히 친환경 벼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신광하 기자입니다. 드넓은 친환경 벼 재배 단지가 펼쳐진 전남 영암군. 어린 모를 들추자 몸 길이 5mm 정도의 작은 곤충들이 수없이 드러납니다. 주로 벼논에 서식하는 먹노린재입니다. 어린 벼 줄기에 잇자국을 내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먹노린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벼는 결국 하얗게 말라 죽는 피해를 입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몰라. 나락이 이제 배동식 해가지고 수확할 무렵에 그때 나락이 없어. 밑에서 쫙 균을 빨아 무거우니까. 먹노린재가 발생한 면적은 영암군에서만 3,000헥타르, 여수, 돌산 등 전남 지역 전체 벼논으로 피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먹노린재는 주로 논밭두렁에서 월동을 합니다. 겨울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금지되면서 최근 들어 먹노린재의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주, 2주 정도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없던 마을에서도 더 생기고 있거든요. 전에는 모르던 마을도 지금 농가들이 먹노린지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먹노린지는 이동 속도가 빠르고 성충이 되면 방제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규모 공동 방제가 필요합니다. 동절기에 동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과 함께 모내기 직전에 일제 방제를 통해서 이 개체수를 적정하게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공 방제를 예정하고 있지만 효능이 입증된 친환경 약재가 없어 농민들만 애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1억 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경우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입찰이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입낙찰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집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1억 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젊은 사업가들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30, 40대가 주축을 이룬 젊은 사업가 50여 명은 어제 광은 프론티어 멤버스 창립 총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후원하는 광은 프론티어 멤버스는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3곳에 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선 백양사 휴게소와 중부내륙선 성주 휴게소, 경부선 언양 휴게소에 충전소가 새로 생긴 건데요.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소 1kg당 8,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전남대학교 손석준 교수는 수의과대학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정혜경 손석준 장학금으로 명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손 교수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강아지가 수의과 실험 후 분양받은 강아지였고 아들도 수의과대학에 들어가는 등 인연이 깊어 기부를 생각해왔다며 먼저 간 아내도 무척 기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빛, 역사, 공간을 키워드로 광주 작가와 아시아 작가의 시각차를 살펴보는 라이트 온 더 무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정정주 작가와 인도네시아 랑가 뿌르바야 작가가 설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광주와 아시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 청소년 협연의 밤이 이번 주 목요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7명의 국악 신예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추는데요.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가를 시작으로 황성 올라가는 대목 방아타령, 아리 진도 등이 연주됩니다.